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전체 시스템 리뷰와 처음부터 지금에 해당하는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AI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BMP280이라고 하는 센서, 기압 센서를 추가 실습을 했고, 그 다음에 3개 레이어 확장하는 패턴과 AI 확장 프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일관과 지금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전체 시스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AI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계에 대한 방향을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1강과 29강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각각의 항목별로 이제 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드 코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래는 없음으로 시작했으나 DHT11 펜모터, 그 다음에 네오픽셀, HTTP 전송까지 가능하게 됐죠. 서버는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익스프레스 API와 인계값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프론트에서는 없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뷰3 실시간 대시보드를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AI 활용 파트에서는 개념에 대해서 원래 소개를 드렸는데 RTCF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코드 생성과 디버깅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버깅에는 없음이었는데 시리얼 모니터와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우리가 프론트도 확인하는 방법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단 한 개의 강의 30강이 남았는데 30강 이전 기준으로 29강에 우리가 해본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에서 하드웨어 레이어부터 보도록 할 텐데, 하드웨어 부분은 ESP32를 기준으로 GPIO 핀을 여러 개를 우리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엔드 구조를 살펴보면은 node.js라고 하는 node.js와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썼고요. 그 다음에 REST API라고 하는 3개에 해당하는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계값을 판단하고 상태 플러스 이력 관리까지 백엔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프론트엔드 레이어를 기준으로 하고 뷰3와 테일윈드로 CSS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센서에 대해서 카드를 구성했고 이력 차트와 경고 배너, 그 다음에 로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코드 내에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쪽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없다면 요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해 주시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어별 역할 재정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드에서는 측정, 전송, 명령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데이터 중계, 판단, 명령을 생성했습니다. 자, 프론트에서는 시각화와 제어에 대한 UI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를 주로 사용을 했죠. 그러면 AI는 보드 쪽에서는 핀맵을 생성하고 센서 코드,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해석을 했고, 우리가 서버 쪽에서는 API 설계와 임계값, 로직,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는 컴포넌트 생성과 차트, 스타일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실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레이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컨텍스트는 이제 제한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레이어가 자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드의 역할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서버의 역할, 프론트의 역할, 이렇게 3개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용량 안에서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묶어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드, 서버, 프론트에 대한 내용을 다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지금만큼 정확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구성된 레이어별로 각각의 역할을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사용했을 때도 이게 엮일 수 있고 각 부분들만 수정을 해도 이제 전체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레이어만 바꿔도 다른 영역에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새로운 센서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센서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부착시키는 일은 이제 쉬워졌습니다. 한 개의 레이어에서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을 해도 확 우리가 변동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레이어별 역할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서는 이 강의에서 AI를 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이 강의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웹을 구성하고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는 과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구사항 추출 부분과 코드 생성, 그 다음에 에러 해석, 기능 확장, 검증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이실 수도 있고 실제로는 전공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에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비전공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자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시거나 또는 비전공자이실 때 내가 새로운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구성하고 싶은 어떤 코딩이 있다고 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AI를 쓰여야겠다라는 걸 정의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식만 가지고 계시면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추출 부분에서는 전체 시스템에서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했고 그 다음에 기능 목록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생성 부분에는 RTCF, 역할과 작업, 문맥, 그 다음에 형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러 해석이고요. 에러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넣어줬고 그 다음에 코드 넣어주고 환경도 같이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기능 확장 부분에는 기존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X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검증 부분에서는 AI 출력을 그대로 쓰지 않고 직접 실행해서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I는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에러 보고 다시 물어보는 반복이 실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AI가 무엇이든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조금 더 진화하면서 AI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실행을 하고 에러를 보고 다시 물어보는 반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AI를 어떻게 잘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고 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지금에 대한 프롬프트 형태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시작을 했고 검색하고 복붙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너무 안 풀려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게 우리가 수동으로 동작을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AI에게 문맥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받고 실행 에러를 확인한 다음에 AI에게 다시 에러를 전달하고 수정을 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막힐 때 옆에서 같이 생각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달을 할 때 사람에게 요청을 하듯이 AI에게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AI는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명시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AI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결과값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막힐 때 그 결과값에 대한 확률을 찾아서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쓰던 방식과 지금에 쓰던 AI 방식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코드에는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 저장하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접속 가능하게 하는 부분과 실시간 웹소켓,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연동 부분, 그 다음에 알림 연동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강의는 30강을 통해서 6부가 마무리되면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실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AI가 다르게 설정했던 부분과 형식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보고 리뷰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 거랑 매칭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이제 30강 이후에 준비된 강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칭 시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하신 내용을 GitHub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GitHub를 통해서 코드를 다시 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조금 더 가공해서 포트폴리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실제 내용을 통해서 더 좋은 학습을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깃에 대한 강의는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해보시려면 이러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핵심 정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부터 준비된 30강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3개의 레이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의 역할은 보드는 측정, 서버는 판단, 프론트는 표시로 구성을 했고, AI 코드 생성과 에러 해석, 그 다음에 기능 확장에 대한 활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출력을 검증화하는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연구 저장, 배포, 그 다음에 웹소켓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리스트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는 마무리를 통해서 짧게 진행이 될 거고, 축하와 이제 배운 것들 총정리하고 AI 활용 습관, 다음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